자, 오늘 8월 26일 금요일 시장은 하루 종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처음이 아니고 나스닥이 밤에 강하게 상승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갭만 띄웠다가 거꾸로 갈 때가 참 많아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래 대금이 많지 않고 지루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꼭 가져야 되는 경각심을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의 하락을 맞추기가 참 어렵지만, 지수의 하락을 알아차릴 때는 종목의 분위기가 한몫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당장에 멀쩡해 보여도 전체적인 종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 원래 있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장기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당장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며칠 몇 주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꺾이는 순간이 보일 것 같을 때는, 장기적인 상승 힘이 없으면 결국 지수는 종목 따라서 무너지게 되어 있으므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거나, 예를 들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추세가 누가 보여도 좋아 보일 때, 차트가 누가 보여도 완벽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상위를 다 뒤덮고 있을 때는, 그때는 지수가 뭘 해도 무너지지 않거나 결국에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 종목들 잠깐 몇 주 동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신고가까지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것은 몇 년 동안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돈 복사되는 시장이 아닌 이상은 종목의 분위기만 봤을 때 언제 폭락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에, 거래대금까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시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텐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 거래대금이 없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은 그냥 프로그램의 수급이 한탕 해먹고 도망가는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종목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 업종 전체에 걸쳐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 업종 가지고 몇 주 해먹고 또 다른 한 업종 가지고 몇 주 해먹고, 해먹은 업종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그 이상 폭락이 나오거나, 전체적인 종목들이 그냥 한탕 해먹자 생각하고 올라오는 것이기에 지금은 장기적인 상승을 바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락을 잘 보면 왜 인버스 같은 걸 하지 않냐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안 좋아 보이면 인버스를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 돈 버는 거니까. 안 좋아 보인다면 인버스를 사가지고 운이 좋으면은 하루 이틀 맞출 때도 있고, 제가 좀 자랑 좀 하자면 최근에 이미 지나고 와서 말한 게 아니라 이 당일에 7월 4일 당일에 장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버리지를 거의 최저점 근처에서 사서 한 몇 주 버티다가 익절을 했지만, 제가 이런 ETF나 선물 옵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전부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나 풋옵션에 풀베팅하는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수식 장대 양봉이 나와버립니다. 누가 봐도 지수가 하락이었고 안 좋은데 여기서 다 인버스에 달라붙으면 갑자기 지수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반등이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싫어가지고, 그리고 소액으로 한다면은 할 수야 있겠지만, 소액이 아니라 당장에 ETF에 억 단위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제가 당장에 큰 손실을 버티는 멘탈이 부족하기에, 아무리 홀짝 게임으로 맞출 확률이 50%라 하지만 저는 지수 상품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종목들의 분위기나 거래 대금이 완전히 끊긴 걸로 봤을 땐 장기적으로 잘 돼봐야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점점 좋아져가지고 그땐 언제라도 바뀔 수 있겠지만, 단순히 주봉이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주봉이나 월봉만 보더라도 하락에서 아직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최악의 분위기가 아닌 이상은 단타나 오버나잇 스윙까지도 허용된 시장이라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냥 지금 사서 끝까지 보유할 생각으로 투자 타이밍을 찾고 계시다면 최소한 신용잔고가 다시 저점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해답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늘은 내려가도 뭐 하루에 2~3%씩 넘게 연속으로 떨어지는 공포장이 아닌 이상 오버나잇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종목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요즘 종목들을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종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특수하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것을 제외하면은 종목들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 고점을 뚫어주는 척 하다가 무너지거나 그리고 뚫다가 실패해서 무너지거나 그리고 뚫는다 하더라도 오래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가끔씩은 이런 대박 종목이 나오긴 하는데 말 그대로 가끔씩일 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프로그램의 수급으로 인해서 한탕 해먹고 도망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냥 자유롭게 단타를 치면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얘들은 항상 미리 매집을 해놓고 시간의 거래 허점을 통해서 시간의 거래 올린 다음에 그 다음날에 개인들한테 최고점의 물량을 떠넘기고 도망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신규주들 시간의 거래 움직인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기록이 있으며 프로그램이 대량 들어오는 날에 무조건 시간의 거래 상승은 아니지만 얘들이 마음만 먹었다 싶으면 시간의 거래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밑에 매수 대기만 깔아 놓으면 알아서 주가를 올려서 사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시세가 되고 당연히 시간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그 다음날에 갭이 뜨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터지게 되는데 프로그램은 이 꼼수를 이용해서 시간의 거래 단일가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고점의 물량을 아주 쉽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곳에서 최대한 틈을 찾아서 적당히 먹는 게 저 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전부고 차라리 이 수급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려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너무 자세히 알아버리니까 이 불공정 거래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서 요즘은 그냥 또 이러구나. 빨리 생각하고 빨리 넘겨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거래대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현대바이오가 거래대금 3천억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4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프로그램과 항상 반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대량 매수했으면 절대 이걸 고점에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더 올라가서 고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 얘들이 물량을 내뱉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질 때 물량을 내뱉는데 주가가 안 떨어진다면 프로그램은 다시 또 먹을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시 들어오기 전에 접근을 해서 남길 틈을 찾아야 되는데 그 틈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장 초반에 최소 10분 정도는 지켜봐야 됩니다. 10분 동안 폭락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최소한 10분 정도는 지켜보시다가 어제 현대로템처럼 주가가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반등하면서 눌림목으로 먹을 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거래대금만 봤을 때 벌써 눌림목 대상이 한 개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는 거래대금이 약해서 거래대금이 약한 종목을 눌림으로 잘못 잡게 된다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떨어져 가지고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에 거래대금을 통해서 눌림목만 공략하시고 나머지 애매한 것들은 2위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 자체는 예쁘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은 분류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상황을 만들어서 생각을 할 것이기에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 밑에는 거래가 말랐기 때문에 따로 분석을 하지 않을 텐데
여기서 유일 로보틱스 오늘도 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제 유일 로보틱스가 마지막에 2%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보합쯤에서 거래가 되다가 프로그램이 한 4만 주까지 순매도가 나왔던 거 다시 5만 주 쓸어 담으면서 순매수로 돌아서서 마감을 했는데, 당연히 이틀 동안 이 물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 허점을 통해서 밑에 매수 대기 깔아주니까 알아서 주가가 3%나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 시간의 거래 상승 때문에 시초가가 영향을 받고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 매수세가 몰려서 주가가 상승하는 틈에 전부 다 넘기고 도망갔습니다. 뭐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으로 오늘 당장 실패한 것은 안 좋지만 좋게 생각을 해본다면, 단타가 다시 나갔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나갔으면은 이제 개인은 여기서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프로그램이 재매수하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뭐 최악의 상태로 한 방에 10% 이렇게 빠져서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 이상 하루에 1, 2%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근처에서만 움직이면 결국에 또 시간이 지났을 때 프로그램이 한 5만 주, 10만 주 들어오면서 고점 근처까지 올린 다음에 뭐 시간의 거래 올려서 또 해먹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고점을 뚫어서 가끔씩은 현대로템처럼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로템을 보면 프로그램은 100만 주 정도, 장중에 한 150만 주 가까이 나갔다가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나가긴 했지만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다 나가지 않고 주가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폭락할 거면은 이미 뭐 5%, 7%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텐데, 그런 폭락이 아니라 하락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면서 방어가 된다는 것은 아직 정리하지 않은 물량이 다시 해먹을 자리가 생겨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까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은 뭐 왔다 갔다 프로그램의 단타로 인해서 1% 하락하고 1% 오르고, 그냥 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만 없으면 결국에 며칠 지나서 다 방심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탈이 나와서 끝났다 싶으면 오늘 최소 200만 주 이상은 매도가 나왔을 텐데, 매도량이 제한되고 이렇게 다시 순매수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또 해먹을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을까. 유일 로보틱스처럼 어제 4만 주 정도 나가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한 번 더 먹을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왔다고 추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